잘 적은 친구들은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뭐 조금 적고 조동사는 많지 않으니까 조금 적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조동사 단어는 쉬워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너무 겁먹을 필요 없는 단어. 오히려 뭐 투부정사, 동명사 거의 다음으로 쉬운 단어이죠. 투부정사, 동명사 하도 많이 수업을 들으니까. 좀 기다릴 테니까 우리 그 필기어 속도가 다들 차이가 있어가지고 기다릴 테니까 잘 해주세요. 네, 그러면 해설 들어갈 테니까 앞에 봐주세요. 조동사는 이제 이 많이 설명하시는 게 도울 조자라고 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를 좀 돕는 애예요. 실제로 우리가 독해 시간에도 보면은 조동사 can이나 will이랑 그 뒤에 나오는 동사 원형을 같이 동사로 잡죠. 뭐 will go, 뭐 can eat 이런 거는 다 동사로 잡아요. 우리가 지금 문법 시험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단어 중에 손꼽히는 단어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공부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긴 글을 읽는 모의고사 같은 거를 보다 보면 독해 때 레벨업 하면은 모의고사 중요하잖아요. 모의고사에서 그 글쓴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얼만큼 확신이 있는지를 조동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ust를 썼어. 그러면 서연아, 이건 강하게 확신하는 걸까? 약하게 확신하는 걸까? 강하게죠, must. 그리고 경민아, 만약에 may를 썼어. may 같은 경우 강하게 확신하는 걸까? 약하게 확신하는 걸까? 약하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 그 어떤 이제 독자로서 얘기를 나눌 때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밀한 뉘앙스, 그러니까 어떤 아주 디테일한 작은 부분들을 이제 동사에다가 추가할 수 있다는 거. 기본 원칙은 지금 1, 2, 3번이 이제 동일한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쉽고 대표적인 조동사라고 하면 can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can go. 네, go 동사 원형 꼭 써야죠. cannot go. 이러면 동사 원형이 not 뒤에 오죠. can you go? 이러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조동사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Yes, I can. No, I can't. 이렇게요. 그래서 이 조동사의 기본 원칙은 안 바뀌는데 선생님이 써놨듯이 have to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의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do, does, did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는 애여서 여기에는 잘 맞지는 않아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로 갈게요. 아무래도 배울 때 can부터 배워야겠죠. can이 가장 이제 조동사 중에 유명하고 인기 있는 애니까. 초등 문법 때부터 여러분이 아마 줄곧 배워왔던 부분일 겁니다. 그 중에서 시험 때 꼭 나오는 포인트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하는 부분이 시험에 보통 나와요. 그렇죠? 잘 적어주고 다 적었으면은 또 이해를 하면서 외워주자. 이제 뭐 이해가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이 단원 자체가. 근데 이제 다 이해가 됐으면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꾹꾹 눌러 담아야 돼요. 우리가 외우고 까먹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꾹꾹 눌러 담아서 안 나오게만 잘하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거예요. 특히 문법이 그렇습니다. 문법은 안 바뀌는 규칙들이기 때문에 독해랑은 또 다르게 한 번만 제대로 꾹꾹 눌러 나오면 잘 적용이 돼요. 이제 이따가 책에도 선생님 예문을 보겠지만 예문을 보면서 자꾸 적용해보고 자기 예문도 만들어보고 이러면 좋아요.
좀 기다릴 테니까 이제 필기하는 친구들 잘 마무리해 주고, 다 필기가 끝난 친구들은 수업에 일단 몰입해 주세요. 여기를. 자, 여기 be able to가 있는데요. 세은아, 여기 be able to에서 이 비동사는 MR is로 변화가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he면 is able to, 그렇죠? I면 am able to 이렇게 변동이 가능할 거예요, 이 비동사는. 그래서 그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에 봐주세요, 여러분. 갑니다. 자, can은 이제 조동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친구인데요. 우리가 처음 떠올릴 때 보통 이걸로 떠올리죠. 뭐뭐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얘도 다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be able to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can이 이것만으로 쓰이는 게 아니거든. 뭐 너 해도 돼. 아니면 이제 이럴지도 몰라 라고 쓰이는데 이때는 얘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be able to를 아무 때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의 뜻일 때만 be able to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해도 된다. 뭐 you can go home. 집 가도 돼. you may go home 하고 똑같은 거고요. 차이점을 어렸을 때 배운 적 있지 않을까? 라야. can하고 may의 차이는 뭘까 이때? You may go home. You can go home. 원 차이가 있어. 생각난 게 있나? 내일은 어. 뭐 해도 되고 안 하고 싶어 하면서. 그래? 뭐 그렇다기보다 옆에 적어줄까요? 이때 메인은 뭐라고 하냐면 더 고급스럽다 이렇게 적었어.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 개인 의견을 써가지고 고급스럽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도 그런 걸 좀 감지를 하는데요. 공적으로 발표한다거나 또는 이제 좀 높으신 분들 앞에서 얘기할 때 그 친구들도 말이 바뀌어요, 말투가. 그래서 can보다는 may를 쓰면은 너 뭐뭐 해도 돼를 굉장히 공손하게 표현하고 더 고급지게 표현하는 겁니다. 얘는 꼭 알고 있으세요. 다음에 내려갑니다. 일 수도 있고 뭐뭐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he can be a student. 딱 봤는데 아직 나이가 애매해. 어른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 He can be a student. 이러면은 우리 송원아 해석이 어떻게 될까? He can be a student. 그렇지, 이거예요. 그는 학생일 수도 있다. 약하게 추측하는 거니까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때는 may로 바꿀 수 있는데 이때 may도 뜻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요. 자, 별표 많이 치세요. 별표 많이 치고 이쪽 강한 추측 cannot은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 다음 주에 주간 테스트 문법을 본다면 여기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예를 들어서 he cannot be a student라고 한다면 쓰리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He cannot be a student. 그러네. 딱 봐도 뭐 군복 입거나 누가 봐도 학생일 수가 없는 나이대거나 이러시면 he cannot be a student이면 그 학생일 리가 없어. 딱 봐봐. 이게 되는 거고요. 이때는 강한 추측이에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내가 강한 추측을 얘기하고 싶다면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물어봤었는데 must를 써야 됩니다. 이제야 만약 he must be a student 이런 무슨 뜻이야? 그래서 그는 학생임이 틀림없어요. 뭐 school uniform 그러니까 그 교복을 입고 있다거나 누가 봐도 학생처럼 행동을 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 뜻이죠. cannot과 must.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수연아, 만약에 he must not be a student 이러면 그는 틀림없이 학생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 한국어가 반대로 될 거라 생각하면 안 돼. 그런 말은 없어. 이 must를 쓰면 긍정문일 때만 강한 추측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He must be a student 이러면 그는 학생이 틀림없어 이거는 되는데 He must not be a student 이러면 그는 학생이 아닐 리가 없어 라는 말은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 cannot을 써야 돼. 다시 얘기하지만 이가 서로 반대의 뜻이어서 그때는 cannot을 써야 돼. He cannot be a student라고 해야 여러분이 원래 의도했던 그 말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걸 뜯어고쳐서 not을 붙였다 뺐다 하면 안 됩니다. cannot은 부정문일 때 강한 추측, must는 긍정문일 때 강한 추측이에요. could는 다들 알죠? 예를 들어서 can you pass me that salt? 그 소금 좀 줄래? Could you please send that salt? 이러면 그냥 그 소금을 나한테 더 줄래? 공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더 약해져요. 예를 들어서 재영아, 아까 he can be a student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 약한 추측일 때? 그냥 학생일 수도 있고. 그치, 학생일 수도 있다야. 근데 세은아, 만약 he could be a student 이러면은 뭔 차이가 있을까? he can be a라고. 그렇죠. 좀 더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확신이 없을 때, 더 확신이 없을 때 he could be a studen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었어요. 오늘 조동사의 중요한 부분이 지나갔고요.
우리 may랑 will, should는 뭐 비교적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몸이 근질근질하죠. 여러분이 문제로 풀어주면 바로 문제 막 풀 수 있어야 돼요. 조동사가 막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단어는 아니어서 여러분은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조동사 단어는 다른 단어는 뭐 여러분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러지만 조동사는 뭐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문법 지식은 자꾸 예문을 만들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빽빽이를 안 쓰고 싶어. 내신 재시험이 떴는데 이제 빽빽이를 안 쓰고 싶어. 그러면 이제 May I skip 빽빽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너 그래도 돼? 이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Yes, you may. 너 그러면 안 돼. No, you may no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꾸 이제 여러분이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스스로 머릿속에 돌려봐야 됩니다. 계속 연습해 보세요. 잘 적어주고. 우리 재하는 다 통과했니? 법문하기? 잘했어. 너무 잘했어. 선생님 이제 월수금 친구들에게 수요일 날까지 다 통과하는 걸 적극 권장했는데 재하가 그걸 해냈어. 그럼 뭐 이따간 집에 그냥 가면 되겠죠. 잘했고. 네, 의지는 will만 됩니다. 의지는 will만 됩니다. 혹시 더운 친구 있니? 몇 명 더니? 왜 이렇게 안 시원해질까? 황호 냉방 이상의 것이 없는데. 일단 조금 더. 일단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온도 조절하고 왜 안 더워지 안 시원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많이들 적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곧 해설 시작할게요. 갑시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may랑 might. 이제 may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는 유형 형태. 그리고 그게 만약 과거형 또는 이제 더 공손하거나 더 약한 추측일 때 might을 씁니다. 일단은 may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허락이에요. You may go home. 너 집에 가도 돼. You can go home. 그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고급진 표현이니까 이제 상황하고 그 TPO를 잘 가려서 얘기해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약한 추측입니다. 약한 추측에서 may가 가지는 특징은 아까 can 같은 경우 봐봐. can 같은 경우는 강한 추측일 때는 부정문만 강한 추측을 나타내거든. 예를 들면 약한 추측 이제 can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써요. He can be a student. 이때는 cannot을 썼을 때만 강한 추측이고 he can be a student 할 때 긍정문은 그냥 약한 추측이란 말이야. 이게 서로 다른데 may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밸런스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긍정문으로 써서 not이 없을 때 쓰든 not이 있을 때 쓰든 양쪽 다 그냥 약한 추측이에요. 이거는 may not은 강한 추측 이런 게 없어. 둘 다 약한 추측. 뭐뭐일 수도 있다. 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3번 가볼게요. 3번. will하고 would도 비슷한 관계죠. may랑 might하고. will하고 would도 이제 과거형 또는 would가 좀 더 공손한 would you please 할 때 이 공손한 표현이고요. 해석은 뭐뭐 할 것이다인데 둘 다 포함이 됩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일어날 거야 할 때도 will을 쓸 수 있고요. 나는 반드시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꼭 할 거야 이런 의지를 담을 때도 will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앞두고 있어 시험을. 중간고사 때 100점을 맞을 거야. I will get 100 score. 이러면 나는 100점을 맞을 거야 이런 얘기거든. 그때는 잘 들으세요. 그때는 be going to로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는 will만 돼요. will을 쓸 때는 의지를 표현할 때는 will만 가능하고 나는 이번 시험을 꼭 통과할 거야. I will pass the test. 이런 거는 be going to로 못 바꿔요. 그냥 I'm going to pass the test는 내가 그냥 그럴 예정이다. 계획이라는 얘기고 뭔가 이런 강한 의지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will이 의지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should로 할게요. should 하면 애들이 독해 시간에 다 아는 거죠. 도덕적 의무를 보통 얘기하는데 should보다 더 강한 의무는 뭐를 쓸까 얘들아? should보다 더 강한 must를 쓰겠죠.
must가 아무래도 제일 강한 거기 때문에 must보다 한 단계 아래예요. 사람이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이런 느낌이에요. 자, 해야 한다는 뜻이고 가끔씩 ought to 이제 뭐 미국식으로는 oughter라고 합니다. oughter 동사 원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oughter 동사 원형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밑줄을 좀 그어줄래요? out not to 해서 not을 꼭 적어요. not의 위치가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shouldn't가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out not to도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답니다. not이 투부정사 앞에 간다는 거, 뭐 didn't, ought 이런 거 없어요. 그냥 not to로 가셔야 돼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ust로 가볼게요. must를 잘 써주고 앞타임은 사실 뭐 이제 2장 아니면 다음 장에서 끝날 것 같고 뒷타임은 단어 검사 좀 한 다음에 이제 조동사 필기는 빨리 마무리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 틀릴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조동사 같은 단어는 틀리지 마. 우리 이제 문법 쪽에서는 여러분이 다들 잘 하지만 조동사는 틀릴 문제가 많지 않죠. 문제 낼 때 좀 난감해하긴 해요, 선생님들이. 조동사 단어 문제를 내라고 하면 워낙 난이도가 좀 쉽다 보니까 어떻게 좀 도전적으로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근데 여기는 그 나올 게 있어요. 이 빨간색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을 막 때려 부었잖아요, 그렇죠? 빨간색 이렇게 막 집중해서 이렇게 조명을 했으니까 이쪽은 중요하겠죠. 이쪽은 조동사 단어에서 몇 안 되는 손에 꼽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은 이쪽을 굉장히 많이 노리는 편이에요. 오케이, 다 적었으면은 이게 뭐 하는 말인지 뭐라는 소린지 한번 속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요. 대부분 알고 있는 지식이겠지만 조동사에선 이쪽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었죠. 조동사의 일반적인 원칙이 have to에는 적용이 안 된다. 왜냐면 have to는 우리가 일반 동사처럼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 특징 때문에 do랑 does, did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앞에 잠깐 봐주세요. 해설 들어갈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should는 비교적 도덕적 의무. 우리가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지켜줘야지 하는 정도 선이고, should보다 더 정확하게 이건 꼭 해야 돼 라는 걸 전달하고 싶을 때는 must를 이제 사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해야 한다. 가장 강한 의무 중 하나고요. 얘를 바꾼다면 have to랑 has to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이미 그 특징이 드러나지만 has to라는 형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큰 특징이지. 왜? 지금까지 must나 will 같은 일반적인 조동사는 앞에 he가 나오든 she가 나오든 모양이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냥 must 써요. he든 she든. 근데 여기 has to만 하더라도 얘는 바꿔줘요. he면 has to, she면 has to 이렇게 앞에 3인칭 단수조를 꼭 챙겨주는 친구입니다. 여기서부터 보통 자기 성격이 나오죠. 두 번째, 틀림없이 뭐뭐 하다는 강한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cannot 할 때 배웠었어요. can 쪽에서 cannot, 뭐뭐 일리가 없다를 뜻하는 cannot하고 반대 뜻으로 반드시 뭐뭐 하다라는 긍정에 강한 추측일 때는 must를 쓰기로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must와 have to는 어떤 점에서 또 다르냐? 자, 가만히 보시면 긍정문일 때 해석은 같아요. 예를 들어서 you must do your homework. 너는 숙제를 해야 돼 라는 거나 you have to do your homework 이거나 똑같아요. 근데 이건 긍정문일 때고 부정문으로 바뀌면 해석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you must not do your homework. 좀 이상하지만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숙제를 하면 안 돼요. 하지만 you don't have to do your homework. 이건 뭔 소리죠? 할 필요가 없어. 넌 숙제를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겠죠. 왼쪽은 금지사항이니까 다음 내가 얘기하는 건 절대 하지 말라는 거고, 오른쪽은 그거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불필요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need라는 말이 있어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자, don't need to를 훨씬 더 많이 보긴 하겠지만 이 need가 일반 동사일 때는 do, does, did의 도움을 받고 이 need가 조동사일 때는 그냥 will, can, may처럼 움직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need가 마치 will이나 can 같은 거니까 제아야. 만약 he나 she가 나오면 needs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때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아는 이 위에 일반 동사 need는 바꿔줘야 돼요. he나 she가 나오면 doesn't need to라고 해야 돼요. 근데 밑에 있는 need는 다시 얘기하지만 조동사 need여서 he나 she에 상관없이 항상 자기 모양을 유지해야 돼요. 여기에 3인칭 단수 주어 챙긴다고 s를 붙이면 안 돼. he needs 이런 거 아니야. he need not 뭐 go hom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자, 오늘 6-11 6번에 6시 11분 이게 일단 마지막입니다. 1교시 마지막이고요. 뒤쪽에 주장 지원 저거는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저걸 수업을 나갈지 말지. 잘 적어주고 이쪽은 쓰면서 외울래 얘들아? 이거를 여러분이 어쩌다 보는 때는 오겠지만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는 좀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아래 레벨이었으면 그냥 보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높은 레벨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머릿속에 있는 친구가 더 잘 나가죠. 잘할 테니까 잘 적고 이거를 막 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뜯어보면서 분석하면서 이 뒤에 help가 나오는 그 뒤에 ing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표현을 외우는 것처럼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막 그렇게 먼 길 돌아갈 필요는 없거든요. 무작정 외우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규칙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제일 쉬울 때는 그냥 그걸 선택하는 게 낫죠. 이 뜻이야 이러면서 이 뜻이야. 특히 4, 5, 6번이 좀 어려워요. 4, 5, 6번은 여러분이 몰라도 어느 정도 독해하는데 뭐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다가 이제 고등부 올라가면은 4, 5, 6번 모르는 친구 아는 친구가 좀 불편함이 차이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더 높은 레벨에 와서 어려운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4, 5, 6번 같은 경우를 오히려 머릿속에 좀 담아둡시다. 나머지는 이제 알고 있는 친구도 꽤 있을 거고요. 그렇죠? 다섯 친구들 이제 한번 복습하면서 외워주세요. 오늘 1교시에 한 게 꽤 많고요.
일단 조동사의 가장 중요한 파트들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나치지 않다. 네, 쭉 복습하면서 외워주세요. 머릿속에 눌러 담아주시고 1교시 정도만 잘 따라가도 조동사 가장 쉬운 부분 이미 다 끝났어요. 2교시에는 이제 뭐 would rather 뭐 이거랑 had better 이런 거 좀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설명해 줘야 될 게 앞에 잠깐 볼까? 1번 cannot help ing는 진짜 많이 나와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I cannot help laughing 그냥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I couldn't 하면 이제 않을 수 없었다겠죠. cannot but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웃지 않을 수 없다는 I cannot help laughing인데 이거를 만약 이 형식으로 바꾼다면 I cannot but laugh입니다. 동사 원형으로 바꿔야겠죠. 똑같은 뜻이에요. 그다음에 cannot 이거 블라블라 to 이거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결국 뭔 소리냐 얘들아. 가장 뭐뭐 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해석을 한번 해볼까? I cannot emphasize it too much. 서준아 이거 해석 한번 해줄까? 강조예요. 나는 아무리 그것을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완벽하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리 그것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뭔 소리예요? 강조를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cannot 블라블라 without 블라블라는 뭐뭐 하지 않고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여기 I cannot finish my homework. 내 숙제를 다 끝낼 수가 없어요. without getting helped. 그 헬프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may well, may as well은 as 하나 차이인데 뜻이 달라지죠. may well은 당연하다는 뜻이고 may as well은 뭐 하는 것이 더 낫다,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3분 남았는데요. 복습합시다. 복습해가지고 1교시를 잘 소화해주세요. 2교시는 훨씬 필기가 짧고 우리 문제풀이 적용으로 들어갈 거니까 1교시 때 좀 딱딱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혹시 설명 중에 이건 어떤 건가요? 모르겠어요. 질문할 거 있으면 제가 백발백 좀 쳤죠? 어제 했잖아요. 네, 오답해서 잘하자. 그래도 이제 그 뭐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최근에 본 모습은 내가 목표로 많이 먹고 있어서 내신 따라오고 저번 학기 조금 따라가고 힘들어서 좀 요즘 좋아요. 잘하고 있어. 이제는 한번 돌아오고 어떤가? 그냥 한 달 좀 넘었네. 한 달 다. 내신 기간이 좀 돌입을 해가지고. 그럴 수 있지. 우리 지난주나 지지난주 혹시 문법 주간 테스트 때문에 걱정인 친구 없나요? 뭐 봐야 된다. 아까 쓰리는 본다 그랬고 그 라인은 언제 거가 안 됐지? 그래? 그러면 그거 87? 이론이니 뭐 이론? 그래 그러면 나한테 이따가 한번 와. 알았지? 내가 이 다음 수업 끝나고 한번 볼게요. 87이면 한번 봐줄만 하지 뭐. 일단 1점이 뭐가 달라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 66 너무한 거 아니야? 조금만 더 해. 저도 85예요. 그래? 85? 뭐였지? 결과를 쓰는 거에서 결과 관련 동사 쓰는 거에서 고랑 레프트인가 그런 거 나왔는데 PP 형태로 써서 틀렸어요. 고랑 그리고 그랬어? 문제를 좀 봐야 알겠는데 보는 문제. 이따 보자. 그게 몇 점짜리인지 모르지. 몇 점짜리인지 알면 도와줘. 자 여러분 고생했어요. 5분 쉬었다 오자.